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 해설 파트 50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미만성 간질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부 초음파를 배울 때 제일 이제 처음에 어려운 것이 스캔법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다른 검사와 달리 검사자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진단을 하는 특이한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스캔법을 잘 배워야만이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스캔은 이렇게 잘 하시는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개인 교습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인 교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 연수 강좌나 학회에 가셔가지고 현장 코스를 신청해가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시면 많은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10분 이상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DVD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의 DVD는 총 7장이 되고 12파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 간장, 담낭, 단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성 식기, 이 복부 전 영역하고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요 DVD는 제가 주문한 데를 가르쳐 주시 않았네요. 저희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격성 간염, 풀미네트 헤파타이티스죠. 이것은 급성 간염의 중증형으로 이가 간염을 일으키는 물질하고 숙주, 몸하고의 면역 반응이 강해져서 생깁니다. 이 전격성 간염의 정의는 간염 증상 발현 8주 이내에 고도의 간장이하고 간성 혼수가 그레이드 2 이상이 되는 뇌증, 엔세팔로파시, 프로스롬빈 타임이 40% 이하로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발병 후 10일 내에 뇌증이 엔세팔로파시가 생기는 급성형과 그 후에 발생하는 악업성형이 분류가 됩니다. 초음파 속에는 이 중에서 전격성 간염 중에 불과 발병 2, 4일에 의식장을 일으키는 초급성형을 갖다가 어큐트 옐로 리버 아트로피, 급성 항색성 간위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발병해가지고 일주일 경과로 회복되는 정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큐트 헤파타이티스하고는 초음파상에 거의 비슷한 소견입니다. 회복이 지연되는 정례에서는 간이 서서히 위축되고 간실질 자체가 강한 불규칙성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실질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이는 경우는 회복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에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실질이 균질하다는 말은 이 간실이 전부 다 네크로시스 때가 조직학적으로 이 간세포가 남아있는 간세포가 없는 거죠. 전부 다 토탈 번아웃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간실질이 불규칙한다는 것은 네크로틱 간세포가 디스트랙션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불균질합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것은 간세포의 재생이 없다는 거고, 헤테로지너스하다는 간세포의 재생이 생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경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경변은 만성 간질환이 최종 단계고 다양한 합병증을 나타납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문맥압 상승, 포탈 하이퍼텐션에서 식도 정맥이라든지 문맥압 항진성 뇌증이라든지 위증, 장증, 복수, 비장종대, 비장기능 항진증, 간기능 저하,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경변 때는 간 실질이 굉장히 거칠게 보이고 안에 리제네이트 노즐이 일반적으로 저액호로 보이고 간정맥이나 문맥이 이렇게 컴프레션 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장종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장의 개척은 이렇게 문부에서 비장의 하단하고 그 다음에 요걸 90도 각도로 되는 비장분하고 요걸 개척해서 요 두 개를 곱해서 20 이상 되면 비장종배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간장이나 크로니 헤파타이티스하고 리버 시로스의 간별 진단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가 익스파레이션 할 때, 숨을 내쉴 때 간에 이렇게 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탐촉자로 압박을 하게 되면 정상 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 망곡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나 간 경변에서는 간이 딱딱하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고 탐촉자로 압박해도 간 표면에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간이 밑으로 좀 디센트하는 특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경화에서는 리제네이트 노즐이 생기기 때문에 간 표면에 요철상이 보이는데 이쪽은 주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요철상이 잘 안 보입니다만 간의 후면에서는 주위를 이 간을 압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즐라리티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가 생기게 되면 간 표면의 요철상이 더 잘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버 시로스의 합병 중에서 이제 아사이티스가 생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복수가 아사이티스 우측 행경막의 구멍을 통해서 흉곽으로 올라가 복수하고 흉수가 같이 동반되는 수도 있습니다. 문맥 항진증에는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생깁니다. 축부 혈액노성인데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제 문맥의 랩터 리버의 그 움빌칼 포션에서 이쪽 리가멘트 테레스가 있는데 여기로 가는 부분에 제방정맥 파라 움빌칼 베인이 다시 개통이 되어버리가 포탈랩된지 파라 움빌칼 베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시면 복백에 슈퍼피셜 압도미널 월에 있는 베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움비리커스 주위에 슈퍼피셜 압도미널 월 베인이 확장된 것을 카프트 메두사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 간엽에 이렇게 있고 화면에 이소파구스 가까운 부분에 자위정맥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이 딜라테이션 등이 보입니다. 이게 자위정맥은 이소파구스로 향하죠. 이것이 보이는데 칼라 도플라에만 여기 헬리오시너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위정맥이 분문부에서 하강해가지고 위 신장 단락, 위하고 신장하고 단락을 션트를 일으킵니다.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하고 리날 베인하고 션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하고 신장하고 또 단락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비문부에 이렇게 확장된 혈관이 후복막을 통해가 자신정맥으로 유입하는 그렇게 레프트 레날 베인하고 비문부에 있는 스프레닉 베인하고 션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 경우에는 이제 위에 그 궁룡부 위에 푼두스 부분에 정맥이 딜라테이션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풀미네이트 헤파타이티스하고 리버 시로시스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개운이 선생님들이 이제 초음파 검사하다가 의문이 되는 정례를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대답해주는 김일봉 초음파 Q&A를 회원을 모집합니다. 초음파 정례 문의를 ILBONGKM 한메일.net로 PPT로 우송하거나 스마트폰 010-4531-208로 카톡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사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내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하신 대로 메일 또는 카톡으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